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로 뛰며 핀테크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3차례나 은행 핀테크랩 출범식에 참석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꾸려지면서 역세권 단지 선호 현상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 계획안 영향으로 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4월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모처럼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동시에 19개 핀테크 서비스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작년부터 강조해온 핀테크 산업 육성에 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선 건데요. 이렇게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뿐 아니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로 뛰며 핀테크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지난 3일에는 우리은행의 디노랩, 8일에는 NH농협금융의 NH디지털혁신캠퍼스, 그리고 오늘 신한금융지주의 퓨처스랩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사이 3개 은행의 핀테크랩 행사가 열린 겁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랩 출범식 현장이라면 빠짐없이 출석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 위원장이 핀테크 붐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은행을 칭찬하고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융권에 오픈 API를 제공했고 또 핀테크 혁신센터도 가장 먼저 개설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크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신한 퓨처스랩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지정 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또 지금 규제 샌드박스에도 신청을 해서 그 지정이 유력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7개의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핀테크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간을 통해 핀테크 업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존 금융권이 만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도 더 이상 핀테크 기업을 경계와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협력과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 약속과 더불어 몸소 핀테크 붐업 조성에 나선 최종구 위원장의 행보에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지난해 역세권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성적이 확연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꾸려지면서 역세권 선호 현상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 단지.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거주자들의 생활 만족도도 높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역세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 주변에 들어선 동탄역 유립노르웨이 숲이 184대 1의 경쟁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선 마들, 노원 3개역 3곳을 이용할 수 있는 노원 꿈의 그린이 경쟁률 97대 1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주택자의 청약 당첨 문턱을 높이고 은행 빚내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올해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 입지적 장점이 뚜렷하게 없는 단지는 갈수록 수요자에게 외면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 시장이 불황으로 좀 많이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 되는 단지들, 특히 황금성 높은 역세권의 어떤 소형 아파트들이 좀 인기가 많고요. 대림 산업은 다음 달 경기 성남시 단대오고역 주변에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을 공급합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같은 시기 인천시 미추홀구 예술회관역 인근에 주한 캐슬앤더샵을 분양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호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에 주요 자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향입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력한 자구계획안을 제출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금호산업우와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3.05%, 금호산업 5.83%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호 측이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안을 보면 박상구 회장 일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전량을 담보로 내놓고 주요 자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3년간 경영 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 항공마저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는 일제히 금호그룹 자회사들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자구계획안으로 금호산업의 계열사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회계 부실 이슈가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이에 금호산업 본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3조 원 규모의 공항과 조기착공 민자사업 등을 포함한 건설 수주와 향후 2-3년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관련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채권단에 대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본업에 대한 가치 진단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에 대한 신뢰 부족이 현재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됐지만 본업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 항공기 투자를 줄이고 있어 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가능성도 꽤 높게 점쳐집니다. 채권단은 금호그룹의 자구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진정성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4월 수출이 반도체 부진 지속에도 조합일수 증가 등에 힘입어 모처럼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은 15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9%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8.5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일 더 많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이 73%, 무선통신기기 64%, 승용차가 20% 증가했지만 반도체는 마이너스 20%, 액정 디바이스는 마이너스 39%로 뒷걸음했습니다. 최근 패션 잡화 영역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메트로시티인데요. 핸드백을 팔기 위해서는 스타일링 전체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철학 아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완전한 단독 패션쇼를 열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독자적으로 일궈나가고 있는 MT 컬렉션. 오늘 BGNCEO에서 알아봅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한 패션쇼가 빨간 풍선으로 물들며 마무리되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메트로시티가 새로운 시그니처 컬러 트루레드를 활용한 핸드백과 스타일링 총 68착을 공개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트루레드가 저희 이번 2020년 컨셉의 메인 컬러인데요. 이 트루레드가 뿜어내는 강렬함과 어떤 자기의 그 확고한 아이덴티티 이런 곳에서 나오는 무엇이 됐든 뭐 사실은 레드가 됐든 블랙이 됐든 화이트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거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 있게 내보일 때 메트로시티 다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패션 브랜드 메트로시티는 1997년 MT 컬렉션을 통해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양지혜 대표는 지난 2004년 27살의 나이로 MT콜렉션 대표이사에 올라 15년간 회사를 이끌며 신선하고 과감한 경영 스타일로 업계 이목을 끌어왔습니다. 양 대표는 최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방이나 구두 등 기존의 영역을 넘어 테이블웨어와 인테리어 소품, 식음료까지 패션 앤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성격의 카페 미미미를 론칭한 데 이어 식재료 구입과 요리 모두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로서런트 컨셉의 복합 외식 공간 키친 미미미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시티 측은 F&B 사업이 메트로시티가 말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되고 있다며 프리미엄 다이닝은 물론 향후 코스메틱 비즈니스로의 확장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새로운 것을 곧바로 실행하는 양 대표의 경영 스타일은 사무공간에서도 드러납니다. 양 대표가 도입한 스마트 오피스 제도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앉고 싶은 자리에서 일하고 재충전 시간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게 싫은 직원은 통유리를 마주한 푹신한 빈백에서 일하면 되고, 수면이 부족한 직원은 편안한 침대가 마련된 리프레시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하면 됩니다. 이에 MT콜렉션 직원들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제도 덕분에 능률이 오르고 부서 간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창의성을 요하는 좀 기획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생각을 자유롭게 해야 될 때는 여기 앉아서 좀 트인 공간에서 일하는 게 훨씬 능률적이고요. 엄청 업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 능률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서로 높아지고 표정들도 변화가 좋고요. 한편 메트로시티가 올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결실을 맺겠다는 포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3월 가계대출이 5조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준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3조 원 가까이 늘었지만 제2금융권이 감소 행진을 이어가 이를 상쇄한 결과입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 9천억 원 증가해 전달 2조 5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 5천억 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 재원으로 분류된 영향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증가폭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달 제2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준준형 SUV 코란도를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출시합니다. 신형 코란도는 8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국내에서는 지난 2월 말 출시됐습니다. 쌍용차는 지난달 말 벨기에에서 현지 쌍용차 대리점과 판매점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 유럽 출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란도의 상품성과 경쟁력에 만족감을 보이며 판매 확대 의지를 다졌다고 쌍용차는 설명했습니다. 쌍용차는 하반기 유럽 판매를 시작으로 중남미와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글로벌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화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6도, 대전 4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지만 낮 동안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 대구 18도로 따스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대기 상태는 좋지 못한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상 동해안은 아침까지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6도까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청주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아침까지 약한 비가 오겠고요. 낮 동안 강릉 17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해안가인 부산도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엔 광주,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